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연일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을 중심으로 중국 배제 프레임을 강화하고 중국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맹비난하며 미국의 편에 서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0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의 몫이며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고, 신강 중국 외교부장은 타이완 문제로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강경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문제의 발언으로 한중 관계가 한층 더 악화됐는데요. 싱하이밍 대사는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현재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말해 큰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한국에 대해 강경 발언을 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에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도 정재호 주중국 한국 대사를 불러 맞부랑이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은 서로 대사를 초치하는 등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최근 베팅 발언은 그간 누적되어 온 한중 간 갈등 요소를 폭발시키는 단초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최근 반한 정서가 크게 확산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전랑 언론인으로 꼽히는 후시진 전 환95 편집장이 SNS를 통해 반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 등을 비난한 환95의 입장을 지지하며 무조건적인 양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2,400만 명이 넘는 SNS 팔로워를 거느린 그의 한마디는 중국인들의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심지어 또 중국 SNS에서는 우리에게 유역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중국 배우 류이페이의 2009년 인터뷰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유학 시절 한국인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其实有一段时间有几个韩国女孩 뜬금없이 등장한 이 동영상은 지난 5월 온라인에 올라온 뒤 조회수 5억 4천회를 기록했는데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이 적지 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SNS에서 반한 정서가 크게 확산이 되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현재 중국 국내의 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중 간 냉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반한 감정을 국민 결속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중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손준호 선수가 중국 공안에 긴급 체포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2일 손준호 선수는 비국가 공작인원 수뢰 혐의로 출국 직전 공항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습니다. 즉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됐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준호는 한국 축구 황금 라인으로 꼽히는 92세대 중 한 명입니다. 손흥민, 황의조, 이재성, 김진수 등 1992년생 동갑내기들과 함께 각급 대표팀, 소속팀에서 활약했습니다. 2020년 전북 현대를 K리그 우승으로 이끌며 MVP를 차지한 그는 이적료 60억 원을 기록하며 중국 슈퍼리그 산둥 타이산으로 옮겼습니다. 슈퍼리그 진출 1년 만에 산둥을 리그 우승시키며 손준호는 리그 최고의 선수가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취소됐지만 연말 시상식이 진행됐다면 MVP는 손준호가 틀림없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작년 카타르 월드컵에도 출전한 손준호는 브라질과의 16강전을 포함해 총 3경기에 나섰던 그야말로 국가대표 톱클래스 선수입니다. 그런 그가 왜 하필 중국 리그에서 이런 의혹을 받으며 공안에 체포된 것일까요? 일단 현재 보도된 바에 따르면 손준호 선수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황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중국 당국은 12일 손준호에게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으며 체포 후 구금 상태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시행하는 수사는 일시적 구금 상태에서 시행되는 일종의 강제 수사로 통상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지는 것인데요. 이에 손준호의 대리인 측은 중국 수사기관에 손준호가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알려달라고 했으나 그조차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참고인을 강제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손준호가 참고인으로 구금을 한 뒤 피의자로 전환을 했다거나 손준호가 출국 직전 피의자 전환이 됐다는 것인데 현재까지 손준호에 대해 정황 증거든 물질 증거든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전자든 후자든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사법체계는 일정한 혐의가 있어야만 구속이 가능한 한국과는 달리 일단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고 의혹만 있어도 구금조사가 기본이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수사 상황이나 피의자에 대한 정보 공개가 극도로 제한된 중국의 특성상 제대로 공개된 내용이 워낙 없다 보니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중국 매체들은 손준호가 적극적으로 중국 당국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대중을 선동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손준호의 유죄를 확신하는 보도를 쏟아내며 심지어 징역 5년형이 가능하다는 성급한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일부 중국 매체는 자백하면 관대하지만 저항하면 엄격한 만큼 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협박 선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내막을 살펴보면 완전 억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닌데요. 초기에는 승부 조작 가담 혐의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손준호 영입과 재계약에 관여한 하오웨이 감독과 중국인 에이전트가 각각 승부 조작 가담,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오래전 체포된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손준호 선수도 피의자로 특정돼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그와 친분이 두터운 팀 동료 진징다오가 다른 3명의 동료와 함께 승부 조작 및 도박 혐의로 구금된 상태입니다. 진징다오는 조선족으로 김경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며 한국어를 능숙하게 잘해 손준호와 친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손준호가 범죄에 연루됐을 거라고 쉽게 추측한 것입니다. 게다가 더 어이없는 건 산둥 타이산 감독과 진징다오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당일날 구단에 없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안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중국 측에서는 손준호가 출국 금지 상태로 출국을 시도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으나 사실 손준호는 감기 몸살 증세로 파비오 감독 대행의 허락을 받고 휴가를 얻어 가족과 함께 출국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국 심사에서 출국에 결격 사유가 없어 정상적으로 통과를 했는데 비행기에 타기 직전에 갑자기 공안에 붙잡힌 것입니다. 중국 공안 측의 말대로 손준호가 공항에 가기 전부터 정말 출국 금지 상태였다면 출국 심사를 정상적으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정황을 보면 중국 공안 측에서 정말 참고인 조사에 대한 통지도 제대로 했는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축구협회는 급히 임원들과 사내 변호사를 중국으로 파견해 현지 변호사와 중국 축구협회 관계자 등을 만나 손준호 관련 사건의 정확한 사안 파악에 나섰지만 아무런 수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축구협회 역시 얘기해 줄 게 없다고 하며 이제 공안의 일이라며 손을 거의 떼었다는 것입니다. 공안 측에서도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중국 신화닷컴에서도 믿을만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했다면서 손준호가 진징다오와 친하게 지낸 만큼 중국 당국이 3주 동안 추궁했으나 손준호가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는 아무런 정황을 잡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며 손준호는 무사할 가능성이 높다. 손준호가 의식하지 못한 채 경기에 출전한 것이라며 손준호는 승부 조작 이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7일간 형사구류를 통해 손준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중국 공안은 6월 18일 손준호를 구속하여 손준호에 대한 사법 처리 수순에 나섰습니다. 구속 비준이 나면 공안은 통상 2개월가량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공안 측에선 구속이 될 때까지 손준호를 왜 구류했는지 정확한 혐의를 밝히지 않았으며 축구협회와 축구협회 측 변호사 접견도 전부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사가 접견을 했을 때조차 손준호의 정확한 혐의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선 손준호의 수사 진행 상황을 하나도 알 수 없으며 중국의 수사 과정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손준호를 대표팀에 깜짝 선발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이번 손준호 발탁은 그의 석방 가능성을 확인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준호를 향한 대표팀 차원의 응원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손준호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100% 서포트하고 있다는 점을 손준호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클린스만 감독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준호,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빨리 마무리가 돼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빨리 마무리돼 9월에는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혀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동갑내기 친구 손흥민도 안타까운 마음을 더했습니다. 준호랑 엄청 가까운 사이고 연락을 되게 자주 하고 지냈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지내다 보니 문자를 보내도 결국에는 답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더 걱정하고 하루빨리 준호가 좋은 결과를 얻고 다시 팀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폐쇄적인 국가인 중국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사 과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인 신분이던 손준호가 강제구금이 된 것부터 큰 문제가 되었으며 한국 측의 변호사 접견과 대사관 영사의 접견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이제 구속수사는 최소 2개월에서 최장 7개월까지 진행되는데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손준호의 향후 선수 생활이 기로에 선 것입니다. 만약 무죄라 하더라도 구치소에서 최장 7개월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사법 시스템은 외국인의 무죄가 소명되더라도 이슈되는 게 싫어 절대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에 국내에서도 손준호 선수에 대한 걱정과 함께 중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손준호 선수가 하루빨리 한국으로 복귀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